네, 안녕하세요. 원자재를 알면 경제가 쉬워진다. 원자재 월드입니다. 유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동성에 관한 얘기들, 천연가스 같이 한번 보고요. 장기 균형가에 대한 얘기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해서 유럽에 대한 얘기들, 유럽이 변동되기 때문에 또 달러가 변동되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이 요즘 굉장히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얘기들 같이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증산을 며칠 전에 굉장히 강한 증산을 얘기를 했습니다. 중동에 실망한 미국 내년 원유 기록적 증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12.7을 NBD 생산하겠다 이런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래 최대 생산할 때까지는 얼마까지 갔었죠?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13 NBD까지 1300만 밀리언 배럴입니다. 1300만 배럴이죠. 하루에. 그러니까 그 배럴로, 그러니까 그 드럼통으로 1300만 개를 이렇게 만든다, 생산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얼마까지 이번 코로나 때 내려왔냐면 11까지 내려왔던 게 지금 이제 다시 회복해서 12.1까지 내려왔고요. 이거를 거의 12.7, 13에 육박하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록적인 증산을 해내겠다. 이제 이런 관점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이제 11월 8일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최소한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두 개입 정도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사우디에서 증산 안 한다고 그러면 미국이 직접 나서서 증산할게, 미국의 힘을 보여줄게, 인플레이션 꺾을게, 원유 가격 내려가게 만들게, 그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미국이 내년에 증산을 가져가는 게 현실적으로 더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구두 개입,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미국의 증산이 12.7, 12.5, 13을 향해 간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좀 기본 시나리오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유가가 좀 많이 조금 다시 내려왔죠. 그러니까 사우디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감산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미국에 의해서 유가가 너무 지금 선물 시장을 비롯해서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내년에 수요가 그렇게 클 것 같지 않고 공급도 계속 좀 제한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나서서 유가를 잘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미국하고 사우디가 지금 그렇게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점점 더 그 간격은 더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는 조금 더 바이든 정부보다는 트럼프 정부의 더 강한 미련을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도 또 가져가 봅니다. 즉 11월 8일까지 사우디가 미국 정부와 바이든 정부와 그렇게 싱크를 맞춰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도 우리가 좀 계속 가져봅니다. 어쨌든요, 사우디가 감산 얘기하면서 유가도 다시 93달러, 그리고 정유주들도 계속 지금 반등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천연가스 관련해서 하나 좀 보죠. 천연가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1일부터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우리 이제 노드스트림 1 유지 보수해야 돼. 그래서 공급 좀 다시 중단하겠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또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거는 이런 변동성, 러시아발로 인한 천연가스를 잠그겠다, 밸브를 잠그겠다. 그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요. 유가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가 올 겨울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올 겨울까지 이 에너지의 변동성, 다 정치적인 이유로 가는 거죠. 수요 공급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변동성은 염두에 두고 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해서 유가나 천연가스는 좀 내버려 두고요.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관점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유럽이 불안해지죠. 유럽이 지금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위기 가능성인 거죠. 러시아가 지금 이번에 천연가스 밸브를 잠글 거야 라고 하니까 지금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또 유로도 내려옵니다. 유럽이 지금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천연가스 문제가 발생을 또 하면은요, 에너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요, 그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런 에너지 위기감이 있는 거고요. 특히 그게 올 겨울까지는 아직도 유효한 변수다. 가능성은 30% 정도 우리가 이벤트로 좀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에너지 위기로 올라가면 실제로 경기 둔화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도 산업 천연가스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좀 일부 가져가는 것처럼 실제로 밸브가 잠기게 되면은 독일의 산업 생산 굉장히 저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경기 둔화는 심해지는데 인플레이션은 높아져요. 전형적으로 뭔가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드러날 때마다 유로는 떨어지고 유럽에 대한 기대값들이 낮아집니다. 즉 유럽이 올겨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라는 지금의 하나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그게 50% 이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더 하는 거죠. 더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냐? 달러가 이제 유로가 약해지는 거죠. 반대로 달러는 강해지고요. 달러가 강해지니까 원화, 중국의 위안화 다 지금 약해져서 달러 원이 1340원, 50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달러 원을 해석을 할 때 한국 경제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국내에 있어서라기보다는 글로벌 매크로 상황, 그리고 글로벌 정치 상황, 에너지 상황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러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유럽으로 가서 그것이 다시 달러 강세로 그리고 미국의 강한 긴축 이렇게 지금 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겨울이 지나고서 천연가스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유럽이 지금 천연가스에 대한 다변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로부터 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지금 천연가스 특히 뭐 미국이나 이쪽으로부터 더 받아들이고 수입량을 더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터미널도 더 지려고 하고 있고 파이프라인들도 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글로벌리 천연가스가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인도에서는 뭐 그냥 나오는 땅바닥에서 나오는 가스로 뭐 라면도 끓이고 다 하지 않습니까? 천연가스가 매장량이 없어서는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는 양이 없어서 그런 거지. 글로벌리는 천연가스는 굉장히 양이 많다는 걸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유가에 관련해서도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내년 또는 내후년 내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유가는 다시 장기 균형 가격 85달러에서 65달러 밴드로 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둔화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는 시나리오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공급을 12.5 이상 가져간다고 그러면 유가는 더 장기 균형 쪽으로 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유가가 당장 지금 막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어요. 올 겨울까지는 에너지류들, 그러니까 원자재 말고요. 원자재 일반적으로 버블은 터진다가 기본 명제인데 천연가스와 유가는 정치적인 이유로, 러시아의 이유로, 유럽의 이유로 계속 출렁일 수 있다는 거 계속 지금 같은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10달러 터치할 수 있겠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는 것도 올 겨울까지는 변동성에 너무 공격적으로 다가가지 말자는 얘기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가 100, 110, 120 이렇게 간다 그러면 SDR 고점 매도의 기회다. 장기 인버스의 기회다라는 관점도 계속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그래프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죠.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8을 넘어서서요.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긴축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죠.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강해집니까? 환율도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유럽이나 이머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기가 양호하다. 그걸 우리가 뭘로 계속 확인하고 있죠? 고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연준이 더 강한 스탠스, 더 강한 긴축을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도 있는 겁니다. 즉 달러의 강세가 어느 정도는 가겠지만은 스스로 자기 파괴적으로 달러 강세는 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포인트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변수는요, 미국이 지금 이 상태로 가고 유럽이 강하게 긴축을 못하거나 또는 강하게 긴축을 해서 경기가 망가지면서 올 겨울에 에너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115 또 가능하다 봅니다. 가능성은 한 30% 정도. 그러나 기본 시나리오는 보지 않겠다는 것도 계속 가져가 보죠. 당연히 유로는 약해지죠. 이번에도 다시 지금 천연가스 가격 올라간 만큼이나 유로도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유로는
패러티라고 하는데요. 달러하고 유로가 1대1인 가격. 이래 지금 중기 균형 가격을 두고 있고요. 만일에 유럽에 문제가 올겨울이 생긴다면 뭐 9월 이탈리아 선거라든가 그 이후에 러시아 천연가스 문제 이런 게 생긴다면 0.85까지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밴드는 열어두겠지만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겠다. 그런 포인트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유가 보시죠. 유가는 다시 장기적으로는 내려가는 게 맞을 것이다 라는 관점 유지하고요. 일부 반등 나오는 거 자연스럽다. 100 다시 갈 수도 있겠죠. 110도 갈 수 있습니다. 유럽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정치적인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요. 그러나 지금 11월 8일까지 미국은 유가를 계속 낮춰야 되는 그런 유인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85를 중기 밴드로 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천연가스, 유럽의 천연가스입니다. 지난 3월에 전쟁 터지면서 올라갔던 240, 지금은 다시 250을 넘어서고 있는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겨울까지는 변동성을 좀 열어놓고 도는 게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9월, 12월, 11월까지 이제 프리포트 이쪽 부분에 대한 수출 재개 이런 이슈들도 좀 나올 겁니다. 당장 지금 유럽이 미국의 천연가스 말고 크게 기댈 곳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 유럽으로 가는 미국의 천연가스 양을 고려한다 그러면 뭐 $10 단기적으로 가는 거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를 한번 보시죠. 이 파란색 선은 미국의 5년 포워드, 즉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거고 유가는 빨간색 선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때고요. 코로나 이후로 경기 전망은 높아지고 있다가 지금 최근 낮아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죠. 그러나 경기 둔화가 기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 경기 포워드는 좀 더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다가요. 그럼 유가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올라가더라도 다시 5년 포워드와 함께 내려올 것이다. 이런 관점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선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방향이 좀 비슷하다. 경기, 즉 글로벌리 경기가 좋아지면 유가 수요도 높아지면서 그리고 가격도 높아지고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면 유가도 낮아지고 유가 수요도 낮아지고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그래서 경기 둔화 그런 상황들을 전망한다면 유가도 굉장히 강하게 가는 게 좀 이상하다. 그런 관점 보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을 한번 보시죠. 미국의 정유로 들어가는 원유 양입니다. 16, 17 코로나 전이 16에서 17 밴드였어요. 작년은 굉장히 낮았죠. 수요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휘발유에 대한 정제 이런 게 영향이 적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16.23 17 밴드 16, 17 밴드로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이걸 통해서는 이제 정유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휘발유라든가 정제들이 일반적으로 잘 쓰이고 있다는 거죠. 미국 경제가 지금 팡팡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원유의 수요 공급도 일정 부분 균형에 이르렀다 이런 것들 좀 보고 있습니다. 원유 생산 한번 보시죠. 코로나 때 10.4까지 무너졌습니다. 13까지 갔던 게 그랬다가 지금 다시 파란색 선 계속 회복을 해서 12.1, 12.2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내년에 12.7 간다는 거 장기 추세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중기 추세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거고요. 미국의 생산이 한 12.5를 넘어서서 13 부근에 가면 유가는 지금의 전망처럼 130 이렇게 가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유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입니까? 사우디도 아니고요. 러시아도 아니고 결국엔 미국입니다.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재고를 이제 얼마만큼의 지금 우리가 사용한 양을 가지고 데이를 가지고 보는 건데요. 이게 높을수록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때입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한 41일치 지금 미국이 재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유가가 대한 디맨드가 낮다는 얘기죠. 당연히 유가는 낮았겠죠. 원유에 대한 디맨드가 낮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점점 낮아지고 있죠. 즉 원유에 대한 디맨드가 높아지면서 재고는 낮아지는 거죠. 올해 보면 한 26일에서 29일 한 달치 지금 비축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요. 3월에 전쟁이 났을 때 재고양이나 지금의 재고양이나 거의 비슷하죠. 재고를 기준으로 가격이 지금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즉 펀더멘탈리 움직이는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유가는. 이때 130달러, 지금 80달러. 그게 설명이 될까요? 재고로는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즉 센티먼트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미국이 증산한다 그러면 떨어지고 사우디가 감산한다 그러면 올라가고 러시아가 어떠하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양, 이 그래프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 재고까지 한번 보시죠. 미국의 재고가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이
이 회색선이 5년 평균 밴드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가 뭐 엄청나게 넘쳐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하단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크게 변동은 없지만 아직은 재고를 많이 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유가가 당장에 막 $65, 막 $70 가면 그것도 이상할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펀더멘탈에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기 균형가는 한 $85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65까지 이렇게 좀 밀려가려면 러시아 문제 해결되고 올 겨울 지나고 미국의 원유 생산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런 정도의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장기 균형가 $65에 대해서도 다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때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여기까지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변동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유럽의 지금의 상황들 유로의 변동 그거 달러 강세가 가져오는 원화의 약세 이런 포인트까지 같이 봤습니다. 한국 경제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달러원이 1,350원을 넘어간다.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제 유럽에 올겨울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시적으로 1,450원 터치할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굉장히 큰 기회다 이런 관점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에 대해서 인버스 투자를 하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평상시 때 달러가 낮았을 때 약했을 때 달러를 사놨다가 뭐 위기가 뭐 10년마다 오기도 하고 2년마다 단기 위기가 오기도 하잖아요. 그때 달러를 팔아서 위험자산을 사는 그게 가장 리스크가 낮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버스에 대한 유혹이 생기실 텐데요. 올 겨울에 있을 수 있는 유럽 리스크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때 가서 차라리 달러에 대해서 그때 가서 보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지금부터 인버스를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도 사적으로 좀 넣어봅니다. 네, 좋아요. 댓글도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문은 제가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인사이트에 자세히 또 적어놨으니까요. 그것도 아래에다가 링크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재재 월드였습니다.